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중동 정세 이런 부분을, 해외적인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원님들 질문 사항,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고, 그러면 국내 상황, 그죠? 국내 상황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 실적.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죠? 시장이 흘러가면 항상 쏠림이 심해요. 개인들은 정말 2차 전지에 많이 쏠리죠. 2차 전지가 무서운 거는요, 시총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지면 지수가 급락을 해요. 지수가 급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 종목이 다 빠지죠. 그리고 아직도 신용은 18조. 그죠? 신용이 한 20조 초반, 21조. 이때 신용이 어떤 2차 전지 이쪽으로 막 쏠렸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돈들이 그걸 흘러 들어갔고. 그죠?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떤 장중에 한 150만 원 찍었나요? 지금 80만 원대죠. 그래서 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계속 반대 매매를 맞고 털려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용이 줄어들 만큼 지수가 급락을 하죠. 그러면 신용을,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은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약간 어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신용이라는 건요,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그죠? 짓게 되는 증권회사에서 빌린 돈, 그것만 나타나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그 개인들이 돈을 빌릴 때 그 어떤 증권회사에서 빌리는 신용에 대한 어떤 그 이자 비율은 제법 높아요. 거의 사채 수준이에요. 그래서 증권회사들은 혈안이 돼 있죠. 신용 한도가 꽉 차도록 돈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고리대금 없잖아. 뭔 차이가 나는데? 그냥 합법적인 고리대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계속 개인들한테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써라 하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권리처럼. 그런데 신용이라는 거, 신용 미수라는 건요. 자살행위.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보세요. 어떤 신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프로에 신용을 쳤다. 그럼 내가 에코프로 한 종목만 있는 사람도 있고, 에코프로 외에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에코프로 외에 몇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반대 매매를 맞으면요. 에코프로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내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한가에 나가는 거예요. 한가 주문. 그러면 가격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담보 부족으로 내가 돈을 더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냥 한가 주문 나가고 그냥 상황 종료되든지 거지 되든지 깡통 되든지 그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3개월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3개월이 만기가 되면요. 그 내가 신용을 친 만큼 돈을 더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만큼 정리를 해야 돼요. 기간 종료에 따른 정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증권사가 깡통되는 사람들이 속출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을 못 받아. 주식을 해서 내가 반대 매매가 뭔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넘쳐나요, 실제. 동학개미들. 에코프로 떨어지면 어때? 나는 영원히 안 팔 거야. 내 본전 될 때까지 안 팔 거야. 그렇게 있다가 얻어 터진 사람도 많아요. 앞전에 카카오. 그죠? 카카오가 국민주라고 난리를 지기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끝없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어떤 카카오를 나는 장투야 했는데 내 주식 다 어디 갔어?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지금 웬만한 종목 다 신용 다 막아놨어요. 돈 떼일까봐. 그러다 보니까 신용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팔고 나서 새로 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손실 확정. 그래 된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는요. 고객님, 담보 부족입니다. 돈 넣으세요. 내 돈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금일
1시까지 입금 안 되면 갖고 있는 종목들 싸그리 하한가 주문 나갑니다. 그래 하세요. 띡 끊었어요. 요즘 종목 보세요. 장중 흐름 보세요. 내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종목도 쭉 보면요. 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하방 VI 푹 걸려요. 그것도 거래도 몇 주 없이 갑자기 하방 VI 걸려가 있어요. 그럼 하방 VI가 있으면 어때요? 꾼들은 이거 반대 매매구나. 그거 싼 값에 잡으려고 개떼처럼 몰려들어요. 그럼 하방 VI 2분, 3분 동안 순식간에 호가 들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한 1, 2%까지 순식간에 또 회복되고 이런 종목들이 속출해요. 늘려놔요. 그게 다 반대 매매 때문이거든요. 반대 매매가 나는 뭐 신용 안 쓰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18조나 되는 돈이 신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18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죠? 에코프로 실적이 개판이죠. 그죠? 실적이 났어요. 앞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실적 안 좋을 것 같다고, 안 좋을 것 같다고. 왜?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2차전지 가격 결정을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비싼 시기에 재료를 사왔어. 지금 똥값에 팔고 있는데 안 팔 수도 없고 팔면 팔수록 손해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진다.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역시나 실적 엉망이죠. 에코프로 지금 그거 봅시다. 시총 한 20조 넘죠? 한 22조 되려나? 근데 이익이 600억 돼요. 우리 회원님들 질문하신 종목 중에 그죠? 이익이 300억 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 막 있었죠. 그거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라고 이익이 600억 나는데 시가총액이 22조예요. 근데 누구는 이익이 300억 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뭘 팔아야 돼요? 뭘 추매를 해야 돼요? 뭐니 계산이 서는 거죠.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는요. 에코프로 형제들이 다 실적이 엉망이에요. 물론 보스코는 2차 전지 외에 철강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머터리얼 상장하는데 수혜주. 글쎄요. 뭐가 수혜주가 되는지 뭐예요. 에코프로 머터리얼 그 자체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좋을 줄 모르지만 에코프로 보면 점점 지주회사 성격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 보세요. 그 자회사들 전부 상장시키고 나니까 지금 껍데기밖에 안 남았잖아. 그 이후에 어떻게 돼가 있는지. 저도 에코프로 그런 행복할까? 딱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단기간 몰라요. 단기간에는 뭐 광신도들이 확 막 미친 듯이 사재 끼니까 방어가 될 줄 몰라도 그게 어느 순간 딱 신념이 무너졌다. 집단 체면이 깼다.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 기준은 실적이에요. 실적. 그만큼 돈을 벌면 대접을 받는 거고 그만큼 돈을 못 벌면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앞으로 실적 추이, 미래 추이를 보는 거예요. 전기차가 나쁘다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비싸다고요.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실적이 엉망이에요. 600억대. 600억대 실적인데 시총 22조? 이거 언제까지 인정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시가총액 22조 되려면 돈을 얼마만큼 벌여야 될까요? 문제는 에코프로만 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폭락하면 저기다가 신용미수 친 개인들이 계좌가 반대매매 맞으니까 여타 종목군들 다 같이 또 폭락하는 거예요. 또 레벨 다운 끝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신용 18조니까 이제는 뭐 적정하다. 지금 고객이닷컴 46조에 신용 18조면 뭐 적정하다.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는 똑같이 말씀드려요. 비즈니스 주식을 하는데 적정이 어디 있어요, 적정이. 지가 돈 받아, 지가 수수료 떼먹으려고 하는 짓거리지.
돈놀이 하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처럼. 신용에 적정한 건 없어요. 얼마만큼 떨어져야 적정한 건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아예 없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주식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신용 미수는 당연히 쓰는 거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깡통되고 망하고. 말이 좋아. 신용 21조에서 18조, 3조가 줄어들었어요. 그 3조를 개인들 계좌 수로 계산해보라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지돼서 떠났을까요? 주식회가 쫄딱 망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나요? 아예 거론도 안 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처참하죠? 내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뭔 줄도 모르고 막 그냥 누구 추천 보고 주식 샀는데, 그것도 신용 무슨 프릴로 때려가 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전 재산이 영운이 돼가 있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돈들이 아직도 18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좋나요? 미래 전망 좋나요?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좋을까요? 금리 지금 어때요? 5%대에서. 미국에서 뭐래요? 저거는 견딜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고금리 지속이라 했죠. 가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죠? 2022년도에 중소기업 그 중앙회 조사를 제가 이래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해서 열심히 한 해 동안 운영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영업을 해서 돈 번 그 돈이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2022년도에 51.7%였어요. 절반 이상이 이 고금리 시대에 이자도 못 낸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흑자 도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올랐죠. 전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에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낸 보고서를 이래 보니까요. 물론 상장 기업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부실 징후 기업이 157개였는데 올 전반기는 그게 183개로 급증을 했어요. 이거는요, 대부분 자본 잠식 어떤 직전이라든지 어떤 영업을 해서 이자도 못 낸다. 그러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한계 기업 직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절반 이상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 그 말은 자본 잠식 당해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섭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예전에요, IMF 시기에 멀쩡한 기업이 얼마나 많이 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생각하지, 이거 IMF 시기에 멀쩡한 기업이 단기간 자금이 다 막혀가지고 전신이 망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하나 제정을 해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일명 기촉법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IMF 때 이걸 만들어서, 어떤 흑자 도산인데 망하는 기업을 살려내자. 그래서 만든 게 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게 일명 거기에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보통 기업이 부실해지면 그죠? 해생이나 파산을 가요. 해생이라는 것은 그 법정 관리로 가는 거고 아니면 파산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IMF 이후에 2001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단기간에 자금이 막혀서 망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워크아웃이 실시가 되면 모든 자산이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 내놔 해도 안 주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가 아니고 그 채권단의 75%만 동의를 하면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들어가는 거죠. 일명 워크아웃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기업이 살아났어요. 뭐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거는 어떤 그 코로나 시절에 그 전 세계 항공이 탁 스톱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그 아스트란 회사가 어떤 단기 어떤 채권 이런 거 못 갚아서 쫄딱 망할 수 있었는데 그 워크아웃
어떤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시절에 뭐 흥하해운 같은 거. 그런 것도 흑자 도산이었는데 살아난 케이스죠. 그런데 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이 만기거든요, 만기. 올 10월 15일이, 그러니까 오늘이 만기로 알고 있어요. 일명 법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끝나면 그냥, 그죠? 그 일몰이래요, 그죠? 일몰.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래 쭉, 그전에도 이래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6월달, 7월달 그때도 이제 어떤 여야 어떤 공동 발의를 해서 기촉법 연장 이 법안을 계속 상정을 했어요. 근데 계속 부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론도 이 어떤 여야 정쟁 싸움에 그것도 뭐 특별한 언급도 없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번에도 보면 그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어떤 그 자체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냥 검토도 안 하고 표결도 안 붙이고 그냥 계류 상태로 있다가 그냥 기간 지나서 그냥 폐기는 거죠. 그래 되면 또 다시 뭐 법안을 또 상정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이 워크아웃 제도가 이제는 스톱이에요, 스톱. 그 말은요, 자본 잠식되든지 뭐 되든지 하면 흑자 내는 상태에서도 그냥 파산,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부실기업 절대 보지는 마십시다. 이익이 나든지 말든지, 수익이 나든지 말든지, 급등을 하든지 말든지, 국정원에서 작전을 펼치든지 말든지, 부실기업은 아예 안 보는 게 살 길이다. 지금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죠? 시기적으로. 우리도 생각 없어요. 금리 5% 시대 견디낼까요?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어떻게 버텨요? 결국은 파산. 우리는 그런 걸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곧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수익 많은데 현금 많은 회사 이자가 아니라 은행에 이자 받는 회사를 사면 되잖아요. 그런 회사 사면 버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실적 좋은 회사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답도 없어요. 신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요, 제가 그 종목 상담했을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하락 원인이 신용 반대 매매예요. 근데 신용 반대 매매가 얼마만큼 쏟아질지 어떻게 쏟아질지 그거는 그게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주말에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어요. 처참해요. 그럼 월요일부터 또 반대 매매가 얼마나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반대 매매는 이게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장중에 특정한 종목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방 VI 퍽퍽 걸려요. 그것도 물량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런 일이에요? 그게 다 반대 매매라니까요. 반대 매매는요, 그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 그 반대 매매 나가는 거예요. 하한가 주문 퍽퍽.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앞전에는 1시경에 집중됐죠. 2차 전지가 확 몰락하니까 무더기로 반대 매매가 쏟아진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신용은 18조다. 그래서 무서운 거다. 어떤 경우에도요, 냉정해야 돼요. 가고 자기만의 잣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누가 이야기를 해요? 지가 갖고 있으면 좋다. 지가 팔면 나쁘다 하는 게 이 바닥인데.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 좋다, 나쁘다. 물론 미래 비전이 있다,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또 요거 고평가다, 위험하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22조인데 600억 번다? 이거 좋구나, 나쁘구나.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죠? 이 기업 팔지 말 들고 있으세요.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데 300억 버는데 그거 왜 팔아요? 시가총액 300억짜리가 150억 버는데 왜 팔아요? 이거는 신용 반대 매매로 떨어진 건데, 그죠? 차라리 추매를 한번 했지 팔 이유는 없죠. 종목을요 쭉 보면요,
결국은 좋은 회사는,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끝없이 떨어진 회사는 어느 순간 신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순식간에 급등 나요. 장만 조금 호전되면 다음날 시작 때 팔자는 없고 사자는 막 욕심내고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막 플러스 한 5%, 6% 출발해요. 그게 좋은 주식은 그렇죠. 근데 나쁜 주식은 반대예요. 장이 돌아선다고 나쁜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더 빠져요. 그래서 나쁜 주식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게 막 대부분 물어보면 막 그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해요. 우습지도 않아요. 맨날 뭐 국정원 작전준이 어디 대선 자금 유입됐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비어인데 저 역시도 초보 때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신용미수 몰빵한 적이 있으니까 비웃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부실주라고 안 오는 건 아니랬죠. 저가 살기 위해서 작전 펼쳐요. 유상증자 하려고 가격 띄워요. 어쩌면 그거는 그러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부실주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게 철칙이에요, 철칙. 네, 어쨌든 이래저래 질문하신 거는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 네, 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수익도 없고 보상도 없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재미도 없겠죠. 그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주식인데. 또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해야 또 장이 돌았을 때 보상이 있는 거죠. 농사 짓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봄, 여름에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가을에 수확 거두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없어도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보고 더 냉정하게, 더 철저하게 좋은 주식만 산다.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